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간밤에 무고하십니까? 이 수십 년 전이나 할 얘기죠. 간밤에 별일 없습니까? 무고하십니까? 라는 얘기가 사회가 불안정하고 6.25 전쟁이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나 해던 인사입니다. 간밤에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까? 요즘에가 그렇습니다. 네, 열대야가 정말 아주 기승을 부리죠. 폭염, 다른 말이 없을까 할 정도의 그런 어마무시한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38도, 39도, 찜통더위는 어떨까요? 폭염보다 찜통더위라고 하면 더 실감이 있을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폭염 위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4년 만에 심각한 단계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겪는 무더위는 정말 3, 4년 동안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심각한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는데요. 1일 어제 오후 6시 10분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네,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최고 온도가 38.4도까지 치솟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 온도는 40도가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 아주 실감을 하죠. 밖에 나가서 한 10발자국만 걸으면은 주르르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인데 바로 38.4도 요 기온은 4년 전에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습도까지 장마 뒤끝이라 습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폭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이 된 것은요, 2019년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입니다. 4년 8월 3일 이후 4년 만이다. 국가의 지진, 수해, 태풍,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가동이 되는 게 바로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가 가동이 되는데요. 폭염이 재난으로 포함된 것은 2018년에 처음입니다. 폭염, 우리는 뭐 폭염이 아유 더워도 아마 그게 뭐 홍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국가 재해, 재난 이런 걸로는 인식을 안 됐는데 바로 2018년, 19년을 거치면서 폭염으로도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상자가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9년 한국에서 기상 측정이 시작된 73년부터 기상청이 가동이 됐는데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연평균이 가장 높은 해였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일자로 폭염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2단계가 주의, 3단계가 경계, 4단계가 바로 어제 발동된 심각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째가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영어로는 뭐 얼러트라고 보통 합니다만은 심각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 수준이 있는데요. 우리 어제 바로 심각 단계로 진전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열 질환, 어제 말씀을 드렸죠. 냉방병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튼 폭염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4년 만에 심각 단계로 발령이 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아마 이슈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사안이 될 텐데요. 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든 반미 종북 인사 1,004명 명단 공개. 요거를 아마 우리 왕 애청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4번에 걸쳐서 1탄, 2탄, 3탄, 4탄에 걸쳐서 각 주제별로 이렇게 그런 그 대한민국을 이 정통성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헌납을 하려고 하는 이른바 종북 활동, 네, 정말 아주 반미 이 종북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주제별로 제가 나눴습니다. 네, 20만 구독자 돌파 특집으로 제가 1탄, 네, 15년 전에 광우병 파동 때 광우병, 뇌송송 구멍타ಗಳು 잊히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했던, 네, 그 연예인 명단이 1탄이었고요. 그 뒤로 2탄, 3탄, 4탄까지 여러분들께 명단 공개와 함께 관련 단체까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야, 정말 우리가 곳곳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아마 4편에 보신 분들 다 합하면은 거의 한 200만 정도, 80만, 제 연예인 그 명단 그게 한 80만이 훌쩍 넘었고요. 또 40만, 뭐 20만, 25만 뭐 이렇게 해서 한 200만 명의 그 시청자가 1탄, 2탄, 3탄, 4탄을 지켜보셨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기획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 종북 주사파들, 반미, 선전선동을 일컫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의뢰 저러려니 하고서 넘어가죠. 사실은 불감증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 멀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인, 예,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고스란히, 그들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지 왜 여기에서 싫다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그러냐. 당신들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하는 북한에 가서 아예 밀항을 하던 어디 뭐 동굴아파 중국에 가서 또 몰래 들어가던, 북한 가서 살면 되는 일인데 말로는 북한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속으로는 다 압니다. 북한이 생지옥이라는 것을. 그들은 대한민국이 체제에서는 이미 우열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도망쳐서 북한으로 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있죠.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생존, 생계, 자기들의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이른바 친북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작은 숫자면은, 작은 숫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냥 뭐 같이, 그래,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지 하고 공존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미 그들은 이 똘똘 뭉친 게 바위 덩어리요. 그들의 합은 이미 하늘의 구름을 뚫고 비상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경각심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정재인 님이 말씀하셨네요. 반드시 저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박살을 내야 우리가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보존된다. 저들은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그리고 이 참사,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충북 흥덕구에, 청주 흥덕구에 뭡니까, 오송 터널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 정권을 흔드는 그런 그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사고의 처절한 그 반성과 처절한 아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거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경건한 이 분위기 조성, 추모 분위기가 아니라 흔들어서 뭐 최고 책임자는 즉시 사퇴하라, 뭐 이런 것들이 충북도청에 뭐 충북도청을 아주 빼곡히 이렇게 둘러싼 거, 제가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들의 그 준동은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들이 어떤 세력이고 어떤 생각을 가진지를 명확히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 진영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가는 말씀으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제별로 얘기를 한 거에 더 집대성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다 이 편편마다 1탄, 2탄, 3탄, 4탄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방송을 한 편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서옥식, 은퇴한 언론인입니다.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을 지내셨고요. 여러분 연합뉴스 아시죠? 옛날에는 연합통신이라고 하는 연합통신의 북한부장과 편집국장을 했던 서옥식, 아주 원로 언론인입니다. 저보다도 뭐 한참 지금 현역에서는 은퇴를 하신 분이, 은퇴를 한 이후에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나온 각종 자료, 기사, 방송 내용, 그리고 각종 단체들의 성명서 이런 것들을 죄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이게 거의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 정도로 두꺼운 그 자료집을 낸 것인데요.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각 주제별로 4편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오늘은 그 집대성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반미 종북 세력, 이것이 이 개인과 단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서욱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 이 추린 분석한 자료에는 1,400명이 나옵니다. 1,400명. 개인이 그렇습니다. 단체들도 또 이만한 정도의, 우리가 좌파 단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좌파 단체들이 또 이 좌파 단체의 이름을 걸고 또 정부에서 또 보조금을 타는 거는 우리가 민노총 사례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1,400명. 숫자가 참 묘하네요. 1,400. 친북, 반미 활동을 하거나 그런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거나 혼란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이 이 숫자는 또 이 1,400입니다. 에인젤, 묘한 또 이 대비가 되는데, 자, 그런 사람을 지금 뭐 1,400명이니까 이름만 불러도 한 사람씩 이름만 불러도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위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는요, 다시 한번 또 1,400명을 주르륵 다 하는 것보다 조목조목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명단은 제가 좀 이따가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친북, 종북, 반미, 좌파 인사 명단, 여기에 1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조건부 철수 요구 국회의원이 47명,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자,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국회의원도 74명, 반미, 친북, 반정부 시국미사를 주도한 신부동 정치사제가 100명, 국가보안법 반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73명, 국가배안법 폐지 주장자 명단이 166명,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한 사람이 27명, 반미 광우병 촛불 집회 선동 지지 옹호 인사가 59명,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망언자가 58명,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반대 국회의원이 70명, 세월호 4.16 연대 참가자가 95명,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가 52명, 4대강 개발 반대자 명단이 62명, 대표적인 반미, 친북, 종북, 좌파 단체가 117개,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장 단체가 36개, 대법원에서 이적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좌파 단체가 32개, 박근혜 탄핵 및 구속 촉구, 촛불집회 참가단체가 294개, 광우병, 미국 쇠고기 반대 국민대책회의 및 촛불 폭력시위 참여단체가 463개, 탈원전을 지지하면서 북한에게 침묵한 단체가 284개, 북한이 혁명동지로 규정한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사와 언론, 유관기관 등 단위노조 명단이 157개, 반미를 외치는 김정은 방남 환영위원회 등록단체가 146개, 김정은 방남, 남한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하는 것이 146개라는 얘기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단체가 158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가 63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4대강 개발 저지단체가 50개,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저지 참여단체가 463개, 대표적인 친북 좌파 언론이 15개. 예,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알만한 사람 위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불러일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대표적인 종북 좌파 인사로 규정한 이른바 이 작업을 하는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이 작업을 하면서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로 규정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제일 명단 위에는 문재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입니다. UN 16개국이 참전한 6.25를 내전으로 규정을 하고 북한의 통일 방식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 한총령 합법화를 주장했다. 즉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문재인을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로 규정한 이유를 또 서옥식 부회장이 이렇게 주석을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두 번째, 이 명단의 두 번째로 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재명, 아마 별명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 뭐 찌재명이니 뭐 이런 리짜이밍이니 이런 이 온라인에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70여 년사를 부정하면서 국민을 99%의 흑수저와 1%의 기득권층으로 가르고 99%가 혁명을 통해 1%를 타도하자면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선동했고, 대한민국은 미국 점령군과 친일파가 합작해서 세웠다면서 북한의 주장과 100% 판박이를 주장하고 있다. 사드는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므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재명을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로 규정한 설명입니다. 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노무현의 좌파 인사로 규정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6.25는 내전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이렇게 얘기한 게 각종 기록에 나와 있죠.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군사활동이나 유엔을 통한 제재에 반대한다. 서해 NLL, 즉 북방 한계선을 우리 영토선이 아니다.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유해 세력 1순위는 미국이다. 북한 핵 개발은 일리가 있으며 미사일 발사는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 노무현을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로 규정한 그 주석입니다. 네 번째는 누굴까요? 네 번째는 김대중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6.25를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실패한 통일전쟁으로 규정을 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서 북한의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을 해야 한다. 또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시한 제1 한국민주회복통일 촉진국민회 한민통이라고 있죠. 한민통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내용으로 김대중을 이 명단 제일 상위에 올려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용복이 있습니다.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 연루자로 신영복을 소개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9일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김영남,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사상가 신영복을 나는 존경한다고 밝혔다.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죠?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0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과 함께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서화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명숙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통일혁명단 간첩단 사건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된
한명숙, 네. 다음에는 리영입니다. 리영이 전 한양대 교수죠. 문재인은 후보 시절 리영희 교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세상 눈을 뜨게 해준 나의 스승이라고 했다. UN 결의문을 오역해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를 부정한 리영희 교수는 기자 시절에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나는 이제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살겠노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 다음 임종석입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양대 재학 시절 전대협 3기 의장으로서 임수경 방북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으나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 복권이 됐다. 네, 다음에는 문익환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 전국통일 범민족연합, 그것을 범민연이라고 합니다. 범민연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 1989년 북한을 불법 방문해서 김일성과 회담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특별 초대석으로 민경우 이른바 아주 골수 좌파에서 이른바 자유우파로 전향한 분을 초대를 해서 저와 대담한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그분이 바로 속한 단체가 범민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익환은 범민연 남측 결성위원장이었네요. 예,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그래서 범민연 사무차장이 바로 그 민경우, 예, 제가 이제 경우가 밝은 민경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제 학교 후배더군요. 예, 대학 후배던데, 네, 저한테 예, 그렇게 그 완전히 골수 좌파여서 그 당시에 듣고 보고 했던 이른바 이 좌파들의 그 내로남불, 정말 우리는 그냥 들은 정도인데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20년을 그 좌파의 아주 핵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좌파들의 속성, 좌파들의 이중잣대 이런 것을 얼마나 잘 목격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을 텐데요. 혹시라도 그걸 못 보셨으면 이 방송 끝나고 민경우 또 김동원 이렇게 검색어로 치면은 바로 그 화면만 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은수미,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장 지금 아마 구속 중일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가 2020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예, 문성근, 문익환의 아들, 조금 전에 설명한 문익환 목사의 아들로 전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 백난 밀란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백만이 밀란을 주도해야 된다, 이른바 백만 밀란서를 문성은이 얘기를 했죠. 반헌법적인 남북 국가연합을 주장을 했다. 다음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체부 장관, 빨치산 회감연 참여자. 빨치산 여러분 아시죠? 예, 영어로는 이제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빨치산, 산의 이름이 아니고요. 산의 이름이 아니고 영어에 이제 이 파르티잔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치산 우리 이제 우리식으로 이 발음을 한 건데요. 예, 이른바 이 공산당 이 사회주의자들이 패잔을 해서 세력을 이뤄서 산소 깊이 은거를 해서 계속 공산당 활동,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예, 빨치산에 아주 70 넘게 회갑이니까 60살 그건요. 예. 근데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 뭐 아주 백발로인이던데, 빨치산 출신의 어떤 분의 회감연을 참석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도종환, 도종환도 이 서옥식 부회장이 이른바 대표적인 반미 또 친북 인사로 규정을 한 것이죠. 도종환이 문체부 장관, 문재인에 의해서 문체부 장관으로 해서 북한의 그 뭡니까 능라도 경기장입니까? 거기 가서 또 모습을 드러내고 한 얘기를 마이크 잡고 한 얘기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철퇴를 맞았죠. 이 중국의 티벳 공산당이 초청한 그 무슨
국제 관광 박람회, 예, 여기에 그 민주당 의원 6명을 데리고 가는 단장으로 가가지고, 네, 오히려 그들 티벳 국민들 중국에 강제로 병합된 티벳 국민들에게 이 비수를 꽂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죠. 예, 전체적으로 다 초대를 했는데, 서구 뭐 다 초대를 했는데 한 명도 안 갔습니다. 한 국가도.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도종환을 단장으로 한, 네, 민주당 의원이 가서, 물론 뭐 자기 돈으로 갔겠습니까? 다 100% 다 초대를 받아서 고급 호텔에 또 몇 박 며칠에 또 관광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우, 나 티벳은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관광도 하고 뭐 저쪽에서 다 대준다는데 뭐 아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이게 있다면, 두뇌가 있다면은, 야, 이게 티벳 잘못 가면은 이게 이용을 당했구나. 예, 티벳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예,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치하에서 숨을 못 쉬고 일제 치하에서 신임을 내면서 사는 거하고 지금 뭐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티벳 국민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독립을 외치고, 달라이라마는 티벳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망명 정부를 이끌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역사에 눈이 뜨면은, 이번에 내가 가면은 이거를 이용을 당했구나 라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삼선 의원이나 됩니까? 예, 바로 그 도종환의 지역구가, 예, 이번 그 물난리를 겪은, 네, 아주 참혹한 참사를 겪은, 예, 청주시 흥덕구가 이 지역구입니다. 네, 지역구에서 3선을 했죠. 벌써 3선을, 예, 비례대표 포함해서 벌써 3선을 한 그 지역구, 도종환의 지역구가 바로 흥덕구 오송 터널 참사가 있던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는 글쎄요,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 하나로 국회의원 3선을 한 그런 예, 그래서 청주 지역에는 이미 별명이 접시꽃 당신이 아니라 할미꽃 당신이라는 그 별명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들린다고, 예, 제 지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뭐 이제 지는 꽃이라는 얘기겠죠. 할미꽃이라는 얘기는. 네. 좋습니다. 빨치산 회감년에 참여를 한 도종환까지 지금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네, 김창훈님이 접시꽃이 아니라 잡시꽃 당신이라고 되어 있군요. 잡시꽃 당신. 네, 좋습니다. 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삼민투 출신의 국회 폭력 사태 주범이다. 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 출신이다. 이인영, 우상호, 정청래, 백원우 다 똑같은, 예, 그 규정으로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해찬 당연히 들어가겠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역임, 북한 인공기 보호 명령자 이해찬. 예, 여기는 또 손학규도 들어가 있고요. 정동영, 이미경, 윤호중, 임수경, 네, 임수경 알죠? 주한미군을 침략자라고 말하고 탈북자 앞에서 변절자라고 폭언을 했던 임수견, 예, 박지원도 들어가 있네요. 친북에서 종북으로 돌변한 전 미국 영주권자, 친북 상태에서 한 차례 더 나아가서 종북으로 돌변한 미국 영주권자 박지원, 네, 이하경, 이상규, 또 김경협, 민병두, 예, 반국가 단체인 공산직업혁명가 중심 재연의회 CA라고 있습니다. CA 그룹 사건 연루가 된 민병두, 예, 윤민석, 노회찬, 심상정 정의당 대표,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을 주장했고 이력서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칼 막스를 적었다. 예, 김선동 국회 최루탄 테러의 주인공,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침과 북침을 구별 못하는 골수 종북 좌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로 주장했다. 권영길, 이석기는 뭐 당연하죠. 전 통진당 의원, 반국가 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 출신. 예, 아까 요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정동영, 이미경, 남윤인순, 윤호중, 예, 이렇게 명단이 쭉 돼 있습니다. 명단만 해도 1,004명이니까 이름만 불러도 아마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예, 김재남, 김재연,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 강기갑,
아시죠 여러분? 국회에서 이른바 공기부양난동을 했던 강기갑, 황선, 신은미,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 최기영 1심의 사건 간첩, 윤원석, 오병윤, 오종혁, 청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참여연대 고문, 천안함 사건을 왜곡했다. 함세웅 신부, 북한 공작원 송두율에게 안중근상을 준 인물이다. 김상근, 박재승, 오종열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예, 지금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앞장서서 확산을 시키는 게 바로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상임고문과 총회의장을 역임했던 오종열, 한상열이 들어가 있고요. 박서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서군. 여러분이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15년 전에 광우병이나 지금 15년 후에 후쿠시마 괴담을 앞장서서 퍼뜨리는 게 바로 박서군, 항상 시위대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수호, 노수희 전 민노총 위원장, 박원순도 들어가 있네요. 전 서울시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황석영 소설가, 방북 5번을 통해서 김일성과 7번을 대자를 했던 황석영, 예, 조국도 들어가 있네요. 산호맹 사건 연루된 서울대 교수 출신 조국, 소설가 공지영도 있습니다. 공지영,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공지원, 소설가가 또 한 사람이 있네요. 이외수. 천안함 사건은 소설, 30년 소설가인 내가 졌다. 돌에게도 생명과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예수. 최규식, 강종헌, 강순정, 권오현, 김광일, 김순국, 김종일, 백기환. 백기환은 여러분 아시죠? 통일문제연구소장, 또 환경재단 이사장인 최열도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나창순, 노중선,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 바로 민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일주일 전에 여기를 스튜디오 와서 저랑 특별 대담을 했던 민경우, 이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한 골수 좌파였다가 이제 자유우파로 전향을 해서 그들의 내로남불 이중성을 아주 낱낱이 밝혀주는 데 앞장선 바로 민경우, 박성률, 박세길, 배은심, 송갑석, 윤원탁, 이경원, 이규재, 이승환, 이재현, 임동규, 임헌영, 박헌영의 이름을 따 개명한 임헌영은 본명이 임준열인데 박헌영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헌영이라는 이름을 따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전상봉, 정광훈,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정입니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정대연, 정욱식, 조덕원, 최일붕, 표명렬, 평화제양군인회 회장, 전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표명렬. 그렇죠. 진짜 1004명을 이름만 다 해도 이 1시간 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한 100여 명 정도만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충목, 한홍구, 강만길, 고대 명예교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전 정의당 공동대표 김세균,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병욱, 카톨릭대 명예교수, 원형은, 정재근, 신혜수, 이돈명 전 민변회장, 58명에 달하는 송두율 변호인단을 이끌었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온 친북단체, 이돈명 변호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기, 이이화, 윤성식, 조준희 전 언론중재위 위원장, 민변 초기 대표 간사 출신으로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한 양심수 석방 각계 인사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다. 이제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유남영, 박연철, 성대경, 이유정, 최상림, 신철영, 박종열, 성혜용, 김거성, 오세철, 마르크스 연구자, 연대 명예교수, 이철기, 장식이 다 동국대 교수입니다. 장상환, 정혜구, 김민웅 목사,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 목사는 김민석, 지금 여기 제가 속한 여의도 영등포 의뢰 국회의원 김민석 아시죠? 그 형입니다. 친형. 김민웅, 김상근 목사,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법타 스님, 수경 스님, 진관 스님, 함세웅 신부, 홍근수 목사, 효림 스님, 박종화 좌파 신학자, 백무산 시인, 신준영, 안영민, 오연호, 이창기, 조정래 소설가, 황석영 소설가, 김승교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권정기 의사, 김근태 민주당 상임 고문, 김창현 민노당, 손장래 전 안기부 차장, 안기부 차장도 좌파 인사로 여기 등록이 되어 있군요. 오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인천광역시 교육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한상번, 김명철, 김현환, 노길남, 박용, 송두율, 북한의 대남 공작원, 독일 거주. 네, 이렇게 지금 끝도 없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서 친북 활동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서옥식 대한 언론인의 부회장이 은퇴 후에 자기가 대한민국에 기여할 게 뭐가 있느냐를 고민을 한 끝에 친북 좌파 반미 인사들을 한번 집대성하겠다라고 각종 자료, 또 인터뷰, 또 기사, 또 보도자료, 방송 내용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그들의 언행을 추적한 끝에 바로 이 1,004명의 반미 친북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단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은 호시탐탐 항상 대한민국을 흔들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중북 흥덕구의 오송 참사와 같은 저런 대형 참사, 이태원 참사, 뭐 천안함 이런 것들을 이른바 자유우파 정권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탄핵으로 이끌 그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김은경, 양이원영의 막말,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김은경과 양이원영이 어떠한 막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른바 남은 수명, 여명이라고 그러죠. 여명. 남은 수명이 짧은 사람들하고 앞으로 50년, 70년을 살아야 될 젊은이들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될 투표를 똑같이 한 표 한 표 하는 거 이게 부적절하지 않나? 라고 자기 아들을 빗대서 얘기를 했죠. 김은경.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니 나는 앞으로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저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은 앞으로 5년 3년밖에 못 사실 건데 그 나라 운명을 저들에게 똑같이 투표권을 주면은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합리적인 말이더라 라고 맞장구를 쳤죠. 김은경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은경 아들을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참 비겁한 김은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얘기는 안 하고 아들과의 대화를 슬쩍 끌어들이면서 자기가 맞장구를 쳐줬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또 양이원영이 어제 맞는 말이다. 뭐가 틀린 말이냐. 국가의 앞일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없을 사람이라고 양이원영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진에 왼쪽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완전히 100% 이재명을 보호하려기 위해서 혁신위의 위원장을 갖다 앉힌 사람이죠. 오른쪽이 양이원영입니다. 원래는 양원영으로 돼 있었죠. 엄마 이름이 이시기 때문에 엄마 이름 양자 아버지 이 어머니 이 그래서 양이원영인데 지금 투표자가 미래에는 없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조금 더 보여주시죠. 기사.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을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김은경의 하루 전날 발언을 이른바 이 지원 사격을 한 겁니다. 미래에는 없을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이 살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비중을 둬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김은경 이 사람이 기사를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예, 금감원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원장을 하면서, 예, 이 윤석열 정권에서 부원장을 하는 게 그게 아주 치욕적인 상황이라 자기가 일찍 그만뒀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 얘기죠. 윤석열 밑에서 치욕감을 느꼈다. 예.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안 붙입니다. 그냥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면서 윤 대통령을 직함없이 불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누가? 김은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당은 야 노인 망언을 덮으려고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요. 예, 밑에를 조금 한번 봐주시죠. 밑에를 조금 봐주시면은 예, 이 밑에로 더 쭉 봐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 김 의원이 금감원 부원장입니다. 금감원은 부원장, 금융위원회가 부위원장인데 요건 기사를 잘못 쓴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을 맡았는데 고액연봉의 신의 직장임을 꼬집는 지적도 나왔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던 바로 이 김은경, 우리 좀 솔직해지자. 그럼 대체 정권이 바뀌었는데 1년을 더 버티며 꾸역꾸역 임기를 채운 이유가 무엇인가? 예, 바로 이 지적이 맞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맡기가 치욕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직위가 아주 괜찮은 자리입니다. 예, 제가 금감원도 있어봤지 않았습니까? 제 첫 직장은 삼성, 예, 두 번째 금감원, 그리고 이제 언론인 생활로 접어들어서 매일경제 10년, 동아일보 23년, 예, 지금 아시아투데이에 2년 예,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감원을 제가 그래서 사람이다. 금감원의 부원장 정도 되면요, 예,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상당한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수억대, 예, 당연히 수억대를 받고요. 또 그 외에 예, 부대적인 또 대우가 아주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로는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 하기가 치욕스럽다 얘기는 해놓고 아니 치욕스러우면 바로 윤 대통령 당선 후에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임기는 꾸역꾸역 다 채웠다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하스 패너님이 말씀하셨죠. 김은경 같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금감원의 부원장 출신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 하는 얘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리고 또 막상 행색은 친북 좌파 행세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김은경, 양이원정 이 막말의 공통점이 바로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행색은 친북 언행과 친북 행보를 보이더라 하는 게 공통점이죠. 양이원영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있으면 누릴 거 다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로는 친북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예,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예, 이들은 그야말로 강남 좌파가 바로 딱 맞습니다. 강남 좌파. 강남에 살면서 이른바 고급 승용차와 고급 아파트를 이 문화적으로 다 누릴 거는 예, 이 서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누리면서 예, 그리고는 이른바 친북 활동, 북한이 체제적으로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나아라고 하는 예, 김은경과 양이원영이 뭐 북한이 훨씬 나아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뉘앙스로 전체적인 행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자기가 금감원 부원장을 했는데 정말 치욕스럽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표를 쓰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 자리는 끝까지 자기는 유지하면서 똑같죠. 저 국민권익위원회 누굽니까? 예, 전현희
예, 항상 발음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전현희 위원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 정권이 교치면서 자기도 정치적인 그런 그 결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들어왔어야 돼. 예, 그렇다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정무 감각이죠. 그런데 끝까지 여러 가지 이 사연이 많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왜? 누릴 건 더 누려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김은경도 누릴 건 다 누려야 되니까 1년 수개월이 남았지만 치욕스러워도 다 예, 단물을 다 빨아먹고 임기를 다 채웠다 하는 얘기니까요. 전형적인 강남 좌파의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김은경과 양이원영 두 사람의 막말 공통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런 얘기는 꼭 선거가 다가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 평소에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 노인들 폄하 발언 같은 걸 하면은 선거에 임박해서, 지금 총선이 이제 겨우 한 7개월 조금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총선을 앞두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예, 노인들은 이른바 70대 80대는 어차피 우리 자기들 민주당에 한 뭐 기껏해야 10% 20%를 뼈를 나머지 7, 80%는 다 저쪽 당 국민의힘으로 갈 거니까 노인들은 제대로 폄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2030 20대 30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포석이 아니겠습니까? 예. 김은경 양의원의 막말 공통점은 바로 이른바 강남 좌파에 딱 들어맞는다. 그리고 어떤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예, 그러니까 다 목표와 목적이 있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김은경과 양이원영 공통점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예, 만평 중에 하나가 역시 또 김은경이네요. 역시 김은경입니다. 노인 비하 논란으로 김은경이 골키퍼를 지금 맡고 있네요. 예, 민주당이 지금 물론 이제 프리킥, 자유킥을 차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골키퍼는 김은경인데, 내 의도가 이게 아니요 라고 김은경의 발에 맞고 볼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네요. 예, 상대방이 뻥 찼는데 골키퍼 김은경이 헛발질을 하면서 그 헛발질에 공이 맞고 예, 골로, 이러니까 이제 자살골이죠. 자책골입니다. 뭐 자살골이란 말이 적절치 않아서 아마 축구협회도 이제 자책골이란 말로 변했죠. 예, 자책골로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은경의 이번 그 노인 폄하 발언, 이거는 거의 망언 수준이었다. 예, 이른바 본인 상대 진영의 골을 헌사를 하는 자책골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 컷의 만화가 작성이 됐습니다. 네, 리츠빌 말씀이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리츠빌 말씀대로 발음을 안 하는 것은 그 발음을 했다가는 또 유튜브 쪽에서 이게 또 뭡니까? 예, 이 대상, 예, 심의 대상에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자책골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네. 아닙니다. 예, 뭡니까? 댓글창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얼마든지 써도 되고,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요게 이제 이게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뭐 저런 걸 보고 다 지금 리츠빌처럼 그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 그 댓글창에서는 뭐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를 누리시되, 저는 앵커로서 또 방송 총책임자로서 조심할 건 이제 조심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만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예, 순살 민주당. 어제 제가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도 순살 아파트 얘기를 했었죠. 참 순살이 이제는 치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도 쓴다. 참, 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순살 민주라고 쓰여놓고 총선 불안해서 못 살겠네, 계파 갈등, 사법 리스크, 김남국 코인, 돈 봉투, 노인 폄훼 논란,
지지층이 불안해서 못 살겠네. 순살 민주당 당사라고 해도 좋고, 예, 어떤 아파트라고 지하 주차장으로 해도 좋고, 예, 민주당의 지지층이 아이고 불안해서 못 살겠네. 왜 이렇게 갈라지는데 기둥이 다 이렇게 지지직 이렇게 막 갈라지려고 해. 하나가 사법 리스크요, 또 하나가 김남국 코인이요. 다른 기둥에는 계파 갈등, 돈봉투, 노인폄훼 논란. 정말 이렇게 써놓으니까 많네요. 그죠? 예,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코인 사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선을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네, 이 두 번째 만평은 상당히 또 코믹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 민주당 상황과 이 순살 아파트를 아주 적확하게, 예, 순살 민주당으로 바꾼 거에 대한, 예, 아주 그 순발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예, 만평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오늘 두 개의 만평은 다 수준급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네요. 네. 저 만평이 솔직한 지지층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여론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스벨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예. 예, 순살 아파트 이거는 정말 살인행위다 라고 루카님이 말씀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철근? 아니 세상에 빼먹을 게 철근을 빼먹나니요. 정말 이거는 자기, 예, 이 몸에 있는, 예, 척추를 이 비싸게 누가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척추를 빼서 파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이 몸을 지탱하는 게 척추라면은 아파트를 지탱하는 게 철근 아니겠습니까? 철근. 예, 근데 정말 참 빼먹을 걸 빼먹어야죠. 이게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파트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 요행이 운이 좋으면은 아파트가 안 무너질 것이고, 운이 나쁘면 우르르 옛날 와우 아파트처럼 우르르 묵어 줄 건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라고 하는 심정에서 철근을 그렇게, 예, 수만 톤이나 빼먹고, 예, 빼먹은 거를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또 상급의 위에 또 상납을 하고, 그래서 바로 건설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LH, 예, 한국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죠. 예, 옛날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은 LH가 바로 마피아와 연결해서 LPR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LH 플러스 마피아에서 LPR라는 말이 요즘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LH 출신 고위직들이 바로 저런데, 예, 관급 시공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또 하청, 재하청에, 그리고 설계, 감리업체 이런 데 다 곳곳에 발치면서 그런, 예, 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을 하니까 바로 이 건설 마피아, 이른바 LH 마피아 이런 것들을 지금, 예, 아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어제 윤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이런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 이걸 깨부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죠. 예, 대통령이 쓰기에는 말 표현이 상당히 아주 거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말 표현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의지 표현, 이거는 진짜 엄단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런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예, 표현한 게 저는 예, 방향 설정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창훈님, 걱정입니다. 순살 무너지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하지요? 책임질 놈들 다 뒤로 물러나 있고. 그렇죠. 진짜로, 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렇게 철근을 빼서 순살 아파트를 만든다, 순살 지하주차를 만든다, 우르르 무너지게 하면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다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미 저 이권 카르텔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다 이미 이제 현직에서 은퇴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매우 이게 또 애매할 것이다. 예, 저들은 그걸 다 알 겁니다. 저거 무너지는데 10년, 20년 뒤에 무너질 거야 라고 해도 그때는 내가 현직이 안 있으니까 룰루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평과 또 두 가지 만평, 예, 살펴봤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돈 없는 현수막 특권, 공해막을 규제가 매우 시급하다. 돈 없는 현수막 특권. 아마 여러분들께서 계시고 주거하고 계시는 아파트라든가 집 주변에
집 주변에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한 10m만 나가면은 일단 현수막이 보이죠? 예, 아파트 입구에는 뭐 수십 개가 걸려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시고 있는 직장 근처에도 아마 점심 드시러 나가면서 최소한도 10개, 20개의 현수막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자, 이 현수막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누구는 걸 수 있고 누구는 걸지 못하고 누구는 또 80장, 100장을 걸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현수막 공예죠. 현수막 공예.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금이 여기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세금이 빠져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자, 이 현수막 얘기 뭐 개별적인 사안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이게 사안이 많기 때문에요. 자, 이게 지금 현재의 현수막 관련된 법을 보면요. 이른바 국민의힘 또 무슨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당을 분명히 표시를 하면은 당협위원장은 개수에 관계없이 수백 개, 수천 개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현수막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을 위시해서 발의를 해서 만든 건데요. 당명이 들어가면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제한 없이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자기 얼굴 알리기 위해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돈이 누구한테 나오는 돈이냐? 이 표로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비용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요거를 보면은 이게 세금이 내가 내는 세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저 오른쪽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말해주세요. 민생 채무 걱정, 신속한 수해복구, 철저한 기후변화, 민생도 국민의힘, 민생회복 경제대화 합시다 35도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돼 있죠. 국회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 금지 조항이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현수막 금지 조항이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현수막에 나름대로 금지하는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으니까 아무나 제한 없이 다 걸 수가 있다. 이게 이 입법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3, 4개월이 되는데요. 그나마 있던 선거법상 현수막 금지 조항조차 어제부터 효력을 잃게 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금지하고 관리하고 할 주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렇게 완전히 도배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정당 현수막 비용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이거 보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당협에 현수막을 30장을 붙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하나에 대략 한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든다는군요. 이렇게 발주를 하면은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글씨를 쓰고 붙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이 드는데 10만 원을 30장을 붙였다 하면은 총 비용이 300만 원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만 원을 따져봤더니 당협 소속 책임당원이 낸 당비 중 일부가 80만 원이 들어가고 중앙당 및 시도당 지원비, 즉 일부는 국고 보조금, 여기에 이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정기적인 홍보 지원비가 이 각 당협에 지원이 되는데 일부는 우리가 낸 세금, 즉 국고 보조금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80만 원이 들어가고요. 특별당비, 당협위원장이 낸 특별당비로 시도당은 당협에 재하달이 된다. 또 현역위원은 정치 후원금에서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절반은 특별당비로 내고 나머지 80만 원, 80만 원은 책임당원 당비와 시도당 지원비로 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 부분 우리가 낸 세금이 여기에 저렇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제 아유 저거 좀 그만 붙이지 왜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저렇게 몇 날 며칠을 저렇게 붙이고 있어 아주 좀 저거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신들 홍보를 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저렇게 활동을 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구당 위원장, 즉 지역구 위원장만 허용이 된 바로 이 현수막 특권,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저렇게 무제한으로 방출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는 손해를 볼 게 없죠.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금 현역 이 당협위원장, 예,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의 말을 쓰고요. 또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의 말을 쓰죠. 지역위원장. 예, 그들이 마음껏 자기 이름을 내걸고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거를 수수방관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기에 우리가 낸 세금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당장 저것 좀 금지시키라고 그래 라고 해도 국회에 지금 그 플래카드 제한 규정도 어제부터 유명무실해서 아무런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언론에서 현수막 특권, 왜 너희들은 너희들한테 이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국민들이 원치 않아도 그거를 해결을 해야 마땅한 건데, 뭐 현수막 우리 마음껏 내거는 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싫지는 않으니까 그냥 내비둬. 뭐 금지라든가 규제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지금 저 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상당 부분 뭐 이렇게 지원금도 나오고 특별 당비에서도 객출이 되고 내 돈 내는 거 아니까 그냥 내비둬.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지 다 이 현수막비로 내게 내비둬 하는 거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바로 저 현수막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김남국 엄마가 새벽에 코인 거래를 했다고? 김남국 엄마가 새벽에 코인 거래. 예, 글쎄요. 김남국 엄마가 뭐 아주 신여성이라 코인 거래도 이렇게 척척척척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만은 글쎄요. 실제로 김남국 모친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코인 거래를 했을까요? 네, 이거는 아마도 순도 99.9999%로 김남국이 차명거래를 엄마 이름을 빌려서 차명거래를 한참 코인에 빠져 있던 김남국이 아니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법사위 하면서도 자기 발언 시간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한 게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주 돈에 아주 그냥 그 목숨을 건 김남국이 새벽에 일어나서 했다는 게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모친이 했다고요? 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가족이 수천만 원 코인을 거래했다. 이거는 김남국이 엄마 이름으로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차명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야, 돈 벌자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머니가 70대인데요. 70대 어머니가 새벽에 거래를 하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하게 차명 거래라든가 미공개 정보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검사라도 당연히 저쪽에 의혹을 품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제명 징계는 부당하다 그대로 김남국은 아직까지도 칭칭대고 있습니다. 예, 야당 의원에게 편지를 했는데 편지가 어떤 편지가 나와 있을까요? 참. 예. 전날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에게 내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돌렸군요. A4 용지 4쪽 분량의 서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매우 비합리적인 처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군요. 예, 자기한테 내리는 징계는 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바로 오늘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은 김남국이 가정명의 지갑을 활용해서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를 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70대인 김 의원의 어머니 명의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코인을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 김 의원 어머니와 여동생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 대부분이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있다. 검찰은 올 6월과 7월 이들 지갑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검찰은 김남국과 가족명의 지갑에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의 신생코인, 이른바 그쪽 세계에서는 잡코인이라고 합니다. 잡, 예, 그냥 아주 잡스럽다 할 때 잡. 그 다음에 김치코인, 예, 대개는 이제 한국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치코인, 잡코인, 신생코인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10월 거래가 개시된 위믹스는 김남국이 지난해 초 최대 130만 개, 이걸 시가로 따져보면 약 86억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은 지난해 마블엑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도 대거 사들였다. 김남국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6만여 개를 약 4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클레이스왑을 통해서 36억 원어치, 위믹스를 20억 원어치 클레이페이로 맞바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블엑스, 메콩코인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를 김남국은 글쎄요, 예, 뭐 이 돈이 없어가지고 2주일째 라면만 먹고 있다던 지 스스로 그 얘기를 했죠. 김남국이 어떻게 한꺼번에 86억 원에 돈을 주고 특정 코인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자기가 돈 벌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수백억 대의 그런 그 비자금, 비밀스러운 자금에서 일부를 갖고 와서 투기성 자산에 저렇게 몰빵을 했을까요? 전자가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후자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 이재명 일당들이 저수지, 돈저수지에 숨겨놓은 그런 돈 중에 일부가 김남국에게 흘러들어가서 저렇게 투기성 코인에 몰빵 투자를 했을 가능성,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염두를 두고 아마 검찰에서도 그거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번째 이슈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이슈입니다. 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이거는 언론이 아니다,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지금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입니다. 내정자. 그리고 이제 2주 뒤에는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회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내정자 후보자라는 이름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대를 합니다.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지금 용산의 윤 대통령이, 예, 많은 뭐 자녀 학폭 문제 이런 걸 다 감안을 하고도 내정자를 발표를 한 상황으로 봐서는 100% 이게 지금 후보자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사무실로 내정자면 이제 그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얘기를 하죠. 네, 자, 뭐 어떻습니까? 뭐 첫 출근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방송 개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찰나에, 그 내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대로, 예, 이거는 민감한 문제니까 그대로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한 거를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을 둔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는 언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관지라고 한다. 당 기관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에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현재 공산당 기관지 같은 곳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기자가 또 돌발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마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광풍처럼 몰아쳐 조선시대 사화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행위가 2017년을 전후에 벌어졌다. 2017년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 201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그러니까 예, 박근혜 탄핵 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문재인의 이 정권 획득, 요 과정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광풍처럼 몰아쳐 조선시대의 사화라고까지 얘기되는 행위가 2017년을 전후에 벌어졌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동관 후보가 후보로 지명된 것이 언론 장악 시도 아니냐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어떤 실행을 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할 텐데 이동관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통위원장에서 또 낙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른바 이 청문회에서는 뭐 집중 공격을 민주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던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이른바 방송개혁에 대한 미션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취재 내용에 100%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민주당의 공격이 있어도 지금 청문회를 통과를 하고 후보자를 떼고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할 것이 뭐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낙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뭐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자녀 학폭 문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엄청난 그 새로운 팩트가 터져 나오거나 누가 이제 제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학폭, 자녀 학폭 갖고는 용산 대통령의 마음을 뭐 돌릴 수는 없고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하에 이동관 후보자는 후보자를 떼고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산당 기관지를 우리는 언론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국회 휴회 기간 8월 15일까지가 휴회입니다. 검찰. 그 다음에 16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인데요. 그 휴회 기간에 맞춰서 윤관석, 이성만, 이건 뭡니까? 돈봉투 사건의 주요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윤관석, 이성만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휴회 기간에 맞췄다는 얘기는 이른바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송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휴회 기간을 감안해서 영장을 재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은 법원으로 이제 며칠 뒤에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국회가 개회되는 그런 회기 중이라고 그러죠. 회기 중이라면은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이 갑옷처럼 쓸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했던 것처럼 국회로 송부가 와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15일까지 광복절까지는 지금 국회가 회기가 아니라 지금 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것을 감안을 하고 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휴회 기간인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이들이 지금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죄목이 뚜렷하고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영장이 반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이제 법원의 판단에 우리가 맡기는 상황인데 국회의 체포 동의안 본회의 그 투표 의결 사항은 이번에는 건너뛸 상황이다. 왜? 국회가 지금 휴회 기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